자, 테마 7. 자, 지층의 생성 순서. 과거 여러분들 지층, 뭐 상대 연령, 절대 연령 기억납니까? 오케이. 자, 지사기 법칙을 먼저 할 건데, 자, 지사, 땅의 역사를 말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땅의 역사를 말했지만, 과거에 지층들이 어떤 과정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그 순서는, 지층 태적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층의 생성 순서와 과거에 일어났던 지질학적 사건들을 추론해 보는데 활용하는 법칙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수평 태적의 법칙. 별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태적물들이 이동해서 태적이 이루어질 때 수평선과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인다 그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건 중력에 의해서 현재 당연히 밑에부터 쌓이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평선과 수평면과 나란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본 원인은 중력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층리들이, 자, 지층들이 쌓였을 때 뭐 입자의 종류가 달라지거나 입자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 층과 층이 구분돼 보이는 그 경계선을 층리라고 했는데 다 나란하게 일단 형성이 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개의 지층들이 있는데 모두 다 쌓일 때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보면 이렇게 서로 나란한 층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지? 자, 두 번째로 지층 누중의 법칙. 누적된다, 중. 여러 개라 그 말이지? 자,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자, 태적이 이루어질 때 아래쪽이 먼저 쌓인 거야? 위쪽이 먼저 쌓인 거야? 역전이 되지 않았다면, 지층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아래쪽이 먼저 쌓인 겁니다. 그래서 지층이 뒤집어지는 걸 역전이라고 그러는데 만약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아래쪽이 더 나이가 많다 그 말이지. 자,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지층이 뒤집어졌는지 역전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배웠던 태적 구조 있죠? 네 가지 기억납니까? 네. 사층리나 점이층리, 건열, 연은. 그렇지. 이 네 가지. 원래 정상적인 모습을 알잖아, 맞지? 그러면 만약 이게 어떤 지층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태적 구조가 뒤집어져 있다면 그 지층이 뒤집어진 거잖아, 맞지?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세 번째로 동물군 천이법칙. 자, 동물군 천이법칙은 결과적으로 화석을 이용해서 순서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엽충이 나왔다면 어느 시대? 고생대. 암모나이트면 중생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층이 나이가 어릴수록 그 말은 자, 최근일수록 좀 더 동물들은 많이 발전됐겠지? 진화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생물의 진화 정도가 좀 더 이루어진. 어쨌거나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진화 정도라 말을 했지만 시대에 따라서 다른 생물들이 살았다는 거야. 시대에 따라 번성했던 생물이 다르니까 생물들 가지고 화석들 가지고 시대를 구분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화석들 가지고 현재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선후관계를 누가 먼저인지 누가 뒤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나중에 이거 여기 나와 있는 화석들 지금 모양 가지고 이름이 뭔지 어느 시대 살았는지 이 정도는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나중에 이건 뒤에 가서 한번 다 채시할 거야.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암모나이트, 삼엽충,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그리고 삼엽충은 고생대라고 했어. 그래서 A와 B를 비교한다면 현재 B가 있는, 암모나이트가 있는 게 더 나이가 어리겠지? A가 더 나이가 많다 그 말입니다. 넘어갈게. 자, 네 번째로 관입의 법칙. 이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관입. 자, 관입 한 놈이 나이 많은 거야? 관입 당한 놈이 나이 많은 거야? 당한 놈. 그겁니다. 그냥 선후관계만 따진 거야. 누가 먼저인지 누가 뒤인지. 별거 없죠? 자, 마지막으로 자, 이거 일단 한번 보고 올게. 자, 그러면 A, B, C가 있고 D가 있다. 자, 참고로 관입된 건 플러스나 V나 곱하기 표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만 보더라도 A, B, C가 퇴적돼 있었고 D가 지금 뚫고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관입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역전되지 않았다면 A, B, C 중에 A가 가장 나이 많고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될 거고 마지막에 관입에서 다 뚫은 애들. 현재 관입한 애가 바로 D가 나이가 가장 어리다는 거지. 단순하게 관입 관점만 본다면 A, B, C보다는 관입한 D가 더 나이가 적다 그 말이야. 관입한 놈이. 자, 마지막으로 부정합의 법칙. 별거 없습니다. 자, 부정합은 연속적으로 쌓이지 못한 관계를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부정합 면을 경계로 위와 아래가 큰 시간 간격을 가지는 걸 부정합이라 하지.
자, 그래서 이 5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지층의 생성 순서, 누가 먼저고 누가 뒤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어떤 지질학적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래 동일 과정설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었어. 기본적으로 봐. 뭐냐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과정 거쳐서 지질학적 사건들이 발생한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단층이 발생한다. 그럼 지금도 단층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맞지? 그리고 어떤 지층상에 단층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과거에 어떤 힘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뭐 지금은 쓰이진 않지만. 자, 가겠습니다. 자, 지층 대비. 두 번째로. 자, 지층 대비라는 것은 여러 지역에 있는, 이게 가까운 지역일 수도 있고 먼 지역에 있는 지층들일 수도 있고, 지층들을 서로 비교해서 누가 더 나이가 많고 적은지, 아니면 어떤 지층이 쭉 돼 있다면 이 지층들에서 누가 먼저 쌓인 거고 누가 뒤에 쌓인 건지, 어쨌거나 그 순서를 또는 빠진 건 없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바로 지층 대비라고 합니다. 자, 대비란 말은 비교한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지층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먼저 암상에 의한 대비.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상과 화석. 자, 암상에 의한 대비는 말 그대로 암석이야. 암석 이용하는 거야. 자, 암석을 주로 이용해서 현재 지층들, 여러 지역에 있는 지층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암상에 의한 대비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질 구조도 비교를 하지만 주가 되는 것은 암석이다. 자, 참고로 암석. 자, 주로 암석이라 그랬는데, 자, 암석 중에서도 키가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열쇠가 되는 애들이 있어. 걔들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 그 말이야. 그 지층을 열쇠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열쇠 뭉치를 다른 말로 뭐라기도 하죠? 혹시 시건장치 들어봤습니까? 아하, 오케이. 자, 원래 한자로 열쇠를 건이라 하거든. 그래서 열쇠층, 건층 같은 말이야. 그래서 열쇠층이라 하기도 하고 건층이라 하기도 하고. 자, 얘들은 두꺼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같이 만들어져야 돼. 얘들은 특히 뚜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인데, 대표적인 얘들이 응유암층이나 석탄층이나 석회암층이 있습니다. 일단 쓰고 한번 설명할게. 자, 여러분들 응유암은 뭐가 쌓인 거였지? 화산재였죠. 화산재가 쌓인 거지. 그러면 화산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맞지? 자,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 신생대 후기에 우리 부산 지역에서 화산활동이 다 칠게. 그러면 화산 분출이 있었으면 뭐 용암도 흘러나올 수 있겠지만 화산재가 빵 터진 다음에 여러 분출물들이 하늘로 날리고 화산재가 주변에 쌓이겠지. 그러면 부산 전 지역에 일단 화산재층이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덕포 지역과 구포에 있는 지층들을 비교할 건데 어느 지층이 이쯤에 현재 보면 딱 응유암층이 있는 거지. 그러면 두 개 지역에 응유암층이 나타나면 이 둘은 같은 시기에 딱 둘 수가 있다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서로 지층들을 비교할 때 특정 시기, 특정 시점을 기준 삼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열쇠층이라고 그런 겁니다. 물론 석탄층과 석회암층도 쓰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문제 잘 나오는 건 응해암. 됐나? 자, 참고로 암상에 의한 대비는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가능합니다. 자, 봐, 잠깐만. 아까 응해암층을 쓸 때 화산 폭발 딱 일어날 거야. 화산 폭발 일어나서 화산재가 나올 때 이게 뭐 현재 예를 들어 중국이나 또는 현재 미국까지 막 날아갑니까? 아니잖아, 맞지? 그나마 가까운 지역들에 현재 쌓이게 되겠지. 그래서 암상에 의한 대비는 현재 비교적 가까운 지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애들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럼 이건 예를 든 건데, 지금 봐봐. 자, 여기서 키층, 바로 건층이 될 수 있는 게 열쇠층, 자, 석탄층이나 음양, 둘 다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들 서로 다른 지역이지만 응유암이 나타나는 것, 석탄 나타나는 것 서로 다 연결시켜 놨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기준되는 석탄과 응유암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타나는 같은 지층들은, 같은 종류의 지층들은 다 같은 시대다 그 말이지. 이렇게 서로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같은 시대, 같은 시대, 같은 시대라고. 되겠나? 자, 근데 쌓이다 보면 어떤 적이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상 지역에 막 퇴적층이 만들어질 건데, 자, 덕포나 구포나 이런 지역들 다 똑같이 쌓일까? 어떤 지역은 똑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많이 쌓이는 것도 있고 적게 쌓이는 것도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께들이 차이가 나는 거야. 되겠나? 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이렇게 같은 게 없는 지역도 있죠. 얼마든지. 자, 이 지역은 쌓인 애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지역은 또 깎여 나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같은 종류가 다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되겠지? 그렇지만 기준 삼아줄 수 있는 자, 열세층이 있다면, 건층이 있다면 어쨌든 비교는 가능할 것이다. 자, 두 번째로 화석에 의한 대비. 자, 화석. 자, 말 그대로 시대마다 번성했던 생물들 다르죠? 그러면 같은 종류의 화석이 나타난다면 같은 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생물의 화석을 이용할 건데 특히 시대를 알려주는 시기의 정보를 알려주는 화석을 표준 화석이랍니다. 아까 여러분들 삼육충 하면 언제죠? 고생대. 암모나이트면? 이게 바로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야. 그리고 신생대는 화폐석이라는 것도 있거든. 그렇지, 화폐석. 근데 이것만 외울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표준 화석이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삼엽충 화석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그 수업할 때 태저감 산출 지역 중에 석회암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강원도 지역. 그러면서 태백의 구문소 이야기하면서 삼엽충 화석 봤을 건데. 기억 안 나지? 자, 어쨌거나. 자, 우리나라에만 삼엽충 나타납니까? 아니요. 뭐 중국이나 미국 다 있겠죠? 그러면 현재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현재 시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현재 화석에 의한 지층의 비교는, 지층의 대비는 가까운 지역은 당연한 거고 먼 지역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화석이 산출되는 지역이라면. 자, 그래서 화석, 참고로 밑에 뭐 조개 모양도 있지만 위에 같은 경우에 뭐 이메페라 하기도 하는데 밑에 자, 위에 이거를 우리가 방추충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야. 원래 이렇게 모양을 가진 게 아니라 이거는 내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른 거야. 잘라서 그 단면 안의 모습을 보여준 거야. 이것도 외워야 되고. 자, 어쨌거나 같은 종류의 화석이라면 같은 시대라 그 말이지.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지층들을 얼마든지 비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넘어갈게. 자, 세 번째로 지층의 연령인데, 자, 실제로 결과적으로 이걸 쓰는 겁니다. 자, 지층의 연령, 나이.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이 있는데 상대 연령. 자, 상대 연령은 상대적인 관계만 말하는 거야. 선후 관계만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나이와 내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얼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야. 나이가 많든 적든 누가 먼저인지 뒤인지 이것만 말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층이나 암석의 상대적인 생성 시기, 선후 관계만 따지는 겁니다. 누가 먼저인지 뒤인지만. 이걸 상대 연령이라고 그래요. 자, 선후관계 따지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까 지사학의 법칙에서 지층 누중이나 또는 뭐 관입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먼저인지 뒤인지 이런 걸 따지는 거잖아, 맞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사학의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지층들의 암석들의 선후관계를 따지는 걸 상대 연령. 자, 지금 A, B, C. 참고로 이 그림들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 보충교재 있잖아, 맞지? 이 그림들은 다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림들이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여기서 순서를 정할 건데 여러분들 가장 먼저 누굴까? A입니까? B입니까? B죠. 참고로 이렇게 플러스 표시 또는 V 표시 또는 곱하기 표시되어 있는 건 관입이라고 그랬어. 마그마 들어온 것. 그리고 마그마 봐. 퇴적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유선형으로 퇴적이 될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A가 관입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리고 B에 보게 되면 선들이 있는데 굴곡선이 있잖아, 맞지? 이건 원래 층리를 표현하는 거거든. 근데 원래 층리는 수평선과 어떻게? 나란하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B가 먼저 쌓이고 그 다음 습곡이 되었다. 그 말이 되겠지. 그리고 누가? A가 관입. 그리고 잘려나가서 위에 기저여감 있죠? 부정합이라 그 말이지. 제일 마지막에 C가 쌓일 때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순서를 적어보자면, 자, 지금 퇴적에 이루어진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어났던 지질학적 사건까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자, B가 퇴적되고 습곡된 다음에 A가 관입하고 다시 부정합되고 마지막에 C가 퇴적됐다. 그 말이 되겠지? 나중에 이런 그림들이 나왔을 때 문제상에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하셔야지만이 문제가 풀리는 문제들이야. 대부분이. 자, 뒤에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뭡니까? 역시 관입한 거죠. 관입했기 때문에 이 A와 닿아 있는 주변 부분들이 변성이 이루어진 거지.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야? B. 그 다음? A 관입. 그 다음? C인데 먼저 부정합이 됐겠죠? 기저여감 있으니까. 부정합되면서 C가 쌓이고, 그 다음? D가 쌓이고, 다시 부정합 E, F 순서로 쌓이겠죠? 맞지? 별거 없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P가 퇴직이 되고,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A와 C는 관입된 거잖아, 맞지? 맞나? 그런데, 참고로 똑같은 현존, 자, 기호를 똑같이 쓸 수는 없겠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V를 쓴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B가 퇴적, A가 관입, 그 다음 뭡니까? 다 A와 B가 다 잘려나갔잖아, 맞지? 그래서 부정합이 될 거고, 그 위에 D가 쌓인 거고. 그런데 B와 D까지 지금 C가 뚫고 들어갔잖아, 맞지? 그래서 C가 그 다음인 C가 관입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부정합은 C까지 다 잘려버렸잖아, 맞지? 그래서 부정합이 되고 마지막에 E가 쌓인 것. 되겠지? 자, 이 그림. 자, 봐봐. 순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봐. A 같은 경우에 지금 단층도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잘렸어, 안 잘렸어? 안 잘렸지. 맞지? 그러면 단층 이유가 될 거잖아?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머지 애들은 다 잘렸잖아. 단층에 의해서. 맞지? 그러면 단층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A가 마지막 관입을 했다는 거지? A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일단 갑시다. 자, B와 C와 D까지 그대로 퇴적이 된 다음에 자, 그리고 현재 기저여감이 있으니까 부정합이 있으면서 E가 쌓이게 된 거지? 다시 또 부정합되면서 F가 쌓인 거잖아? 맞나? 그런데 기존에 있던 애들이 다 잘렸다. 이 단층이지. 무슨 단층입니까? 정단층이야, 역단층이야? 역단층이죠. 지금 여기가 단층면이라면 단층면 위에 있는 것. 오른쪽이 상반되는 거지. 상반이 지금 올라갔잖아? 그리고 양쪽에서 밀어야지만이 밀려 올라가는 거잖아. 횡압력에 의한 것. 맞죠? 자, 그래서 역단층 되고, 자, 봐봐. 역단층. 단층된 부분까지 A가 덮어버렸잖아. 그래서 A가 제일 마지막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A 관입이 마지막. 자, 절대 연령은 지층 암석의 절대적인 나이, 생성 시기, 실제 나이를 말합니다. 진짜 나이가 얼마인지. 상대 연령은 선후관계, 누가 먼저인지 뒤인지 이것만 따지는 거지만 절대 연령은 진짜 나이를 측정하는 걸 말합니다. 참고로 이 절대 연령 구하는 것은 바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하는데 여러분 방사성 원소, 우라늄 뭐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참고로 얘들은 아주 불안정한 상태야. 에너지가 높기 때문이야. 그래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상태인데 현재 얘가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된 원소로 바뀌게 되는데 안정된 원소로 바뀌었을 때 그 원소를 자원소라고 그래. 아들 자자 쓰는 거지. 그래서 얘를 모원소라고 합니다. 어미 모자로. 자, 불안정하다 그랬는데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말을 쓴다. 그러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좀 더 낮은 상태로 내려오려 하는 거야.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지. 그렇게 다른 원소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변하는 걸 붕괴란 말을 쓰는데 이렇게 다른 원소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변한 원소를 우리가 다른 말로 자원소란 말을 쓰는 겁니다. 어미 못자 아들 자자. 저놈으로부터 현재 이놈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이 과정. 자, 그러면 좀 더 안정되기 위해서 낮은 상태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 변하는 거니까 에너지 값은 줄어들면서 현재 안정되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붕괴란 말을 쓰고 있다. 자, 붕괴란 말은 우리가 무너진다 그 말이잖아, 맞지? 좀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왔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에너지 많은 상태에서 에너지 낮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야. 우라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불안정하면서 에너지가 많아. 이놈들을 농축해가지고 현재 보면 작은 공간에 많이 모아둔 게 이 우라늄들이 붕괴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그게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지. 자, 이 과정입니다. 이거는 자연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 자, 그래서 붕괴. 근데 중요한 것이 이 붕괴 과정, 이 붕괴 속도는 압력과 온도, 외부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 자, 그럼 봐. 온도와 압력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땅 속이잖아, 맞지? 자, 땅 속 들어갈수록 온도 높아지고 압력 높아지죠? 근데 이거 상관없다는 거지. 어떤 외부 조건에서도 이 붕괴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방사선원소 이용해가지고 절대 연령을 잴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반감기라고 했습니다. 이 용어에서 그대로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건데 반으로 감소하는 기간을 말해요. 왜냐하면 방사선원소는 불안정하다고 그랬죠? 그 다른 원소로 바뀐다 그랬어. 그러면 방사선원소의 양은 어떻게 된다? 다른 원소로 바뀔 거니까 점점 줄어들겠지? 그렇게 줄어가지고 원래 있던 양의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반감기라 그런 겁니다. 자, 처음 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 양이 많든 적든 그 양의 반이 되는 기간이 반감기인데 그 기간은 다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자, 방사선원소를 방으로만 써볼게. 자, 만약에 방사선소 A가 반감기가 만약 2년이라면 자, A양이 처음에 1 있다. 다시 반이 되면 얼마죠? 1의 반이? 2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8분의 1 쭉 가겠죠? 반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양들이 각 시기마다 다 다르겠지만 반감되는 기간은 다 똑같습니다. 상관없다는 거지. 다 2년, 2년씩. 되겠나? 이게 반감기는 일정하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이를 잴 수가 있더라. 자, 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있던 양의 8분의 1이 되었다. 자, 8분의 1이 되었단 말은 반감을 몇 번 한 것? 3번 한 것. 그럼 반감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짜리가 3번이구나. 그럼 6년 지났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러분 교재에도 있을 건데, 자, 이 그래프는, 자, 이런 거야. 자, 모원소가 방사선 원소잖아, 맞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원소는 계속 붕괴가 돼서 양이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시간이 지속될수록 계속 양은 줄어들게 될 건데, 자, 양이 이렇지. 원래 1에서 2분의 1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반감기지. 참고로, 잠깐.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는 반감기를 알려주기 위한 그래프밖에 안 돼. 이 그래프가 나왔다면, 반감기 얼마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한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 지금, 지금 영어 철자로 나와 있지만, T라는 기간이 바로 반감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또 한 번 더 반감하게 되면 다시 전체 양의 2분의 1의 반이 4분의 1이 되는 거고, 또 반감되면 4분의 1의 반인 8분의 1이 되는 거고. 됐지? 다 같은 기간 T라는 시간 동안 계속 반감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자, 반대로 자원소는 이 모원소가 바뀐 거기 때문에 감소한 만큼 계속 늘어나겠죠. 계속 쭉 늘어나게 될 겁니다. 됐지? 자, 그리고 두 개 그래프에서 하나는 방사선원소 양 처음에 1이라 두고 이건 표현한 거고, 오른쪽은 퍼센티지로 나타낸 거야. 100%에서 50%, 25, 12.5 쭉 줄어들겠지?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써봅시다. 자, A가 처음 양의 16분의 1이 남았다. 자, 그리고 반감기는 2년이다. 자, 이랬을 때 절대 연령은 얼마인지. 자, 건호야 얼마지? 자, 그러면 지금 처음 양의 16분의 1이란 말은 반감을 4번 한 거니까, 자, 반감기가 2년이니까 2년짜리가 4개. 그러면 4 곱하기 2는 8년. 됐죠? 물론 실제 문제에서는 반감기가 실제로 길기 때문에 원래 실제로 몇십억 년, 몇억 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년이라고 문제에 나오지는 않아. 그렇지만 몇십억 대는 그 정도의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거의 1억, 2억, 0.5억 이 정도를 제시해. 자, 우리는 간단하게 보는 거고. 자, 두 번째로 A가 모원소고 이게 바뀐 자원소가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와 B의 어떤 시점에서 이 둘의 비율이 1대 7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반감기는 2년이라고 할 때 이때 절대 연령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방사선원소 양이 처음에 얼마다라고 제시하는 첫 번째 경우도 있지만, 자, 이렇게 A와 B, 그러니까 방사선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몇 대 몇일 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묻기도 한다는 거지. 이런 거야.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자, 제일 처음엔 뭐밖에 없었죠? 제일 처음에는 A밖에 없었잖아. 하나도 안 변했잖아.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 처음 양 볼게. 얘가 지금 B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제일 처음 양은 제일 처음에는 A밖에 없었어. 그게 바로 총량이 되는 거지. 봐봐. A가 지금 B로 계속 바뀔 거잖아. 맞지? 그럼 딴 데로 다른 애로 바뀌고 다른 애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A와 B의 총량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죠.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1대 7이니까 총량 얼마야? 8이 되겠지? 그 중에 총량이 8인데 A라는 놈이 1 있는 거잖아. 그 말은 8분의 1 남아있다. 그 말이지.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A밖에 없었잖아. 맞지? 제일 처음 A가 8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 8 중에 지금 7이 난 놈이 B로 바뀐 거지. 됐나? 그러면 원래 총량 8 중에 처음 양 8 중에 지금 A는 1 남았다. 8분의 1 남은 거죠. 자, 8분의 1이란 말은 반감 몇 번 한 거? 3번. 반감기가 2년이죠? 3번 지났으니까 지금 6년 됐다. 그 말이지. 됐나?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모식적으로 표현한 건데 실제로 봐봐. 실제 이 볼펜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이 존재하고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방사성 원소는 지금도 봐. 딱 예를 들어서 반감기가 예를 들어 1억이라 한다면 여기에 예를 들어 방사성 원소가 있을 때 딱 1억 지났을 때 딱 반이 그때 막 반감되고 딱 붕괴돼가지고 자원소 바뀌고 이런 게 아니야.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무작위로 막 반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감 붕괴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반감기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전체 양 중에 무작위로 막 붕괴가 되고 있는데 전체 양 중에 반 정도가 붕괴가 돼서 변했다. 그 말이야. 됐나? 이건 확률적인 겁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을 따지는 거야. 됐어? 몰라도 되고. 자, 어쨌거나 시간 반쯤 지났으면, 이제 반감기가 지났으면 전체 양 중에 반이 붕괴돼서 자원수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식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방사성 원소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가 계속 자원수로 변하는 거지? 됐습니까? 무작위로 계속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방사성 동위원소에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성 원소 뭐 있습니까? 우라늄, 토륨도 들어봤죠? 토륨 들어봤나? 뭐 루비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도 방사성 원소야. 자, 우라늄, 토륨, 자, 루비듐, 칼륨, 탄소입니다. 자, 여기서 화살표 줄게. 가로 안에 있는 건 우라늄이 바뀌어서 뭐가 되냐면 Pb가 뭐죠? 납입니다. 납으로 바뀌고. 자, 토륨 역시 납으로 바뀌고, 자, Rb는 루비듐 그랬습니다. SR은 뭐냐면 스트론튬이야. 자, K는 뭐죠? 칼륨. AR은 아르곤. C는 탄소, N은 질소.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지. 붕괴돼서 저렇게 다른 원소로 바뀐다. 그 말이야. 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문제로 나오진 않아. 근데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둡시다. 자, 여러분들 자료에도 있을 건데, 자, 이런 것들, 우라늄이나 토륨이나 루비듐이나 이런 것들에 지금 반감기를 쭉 제시한 거야. 지금 값을 보게 되면 470억, 140억, 45억, 7억, 아주 숫자 크죠? 그럼 이 숫자를 직접 넣고 문제를 내게 되면 계산하기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문제에서는 간단하게 만들어냅니다. 가상의 이제 방사성 물질 제시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A라면 A는 반감기 1억이다. B는 반감기 2억이다. 이렇게 간단한 숫자를 줘. 그래서 그 원리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특히 반감기가 숫자가 작은 애가 있죠? 누굽니까? 누구지? 탄소. 다른 애들은 몇십억, 몇억이잖아, 맞지? 근데 봐봐, 돈 생각해봐. 다른 애들은 몇십억, 몇억 갖고 있는데 얘는 5,700원 가지고 있는 거야. 기간이 아주 짧죠? 맞지? 자, 얘는 어디에 쓰냐면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몸에 탄소가 있습니까? 네. 탄소 다 있죠? 그래서 고고학 연구에 많이 쓰입니다. 가까운 지질시대 연구나 또는 고고학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이집트의 왕이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미라를 만들어. 그럼 여러분 볼게. 자, 사람 죽었으면 그 안에 원래 탄소가 있잖아, 맞지? 그럼 시간 지나면 그 안에 탄소가 뭐로 바뀌어? 질소로. 그러면 미라 안에 들어있는 탄소 양, 바뀐 질소 양, 그걸 따지게 되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미라 만들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몇 대 왕인지 어느 시기였는지 그걸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되겠나? 이 정도만